또 인터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인터 배터리에서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2차 전지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화리그 1위 기업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제가 2차 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려드렸었는데 조회수가 벌써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또 3월 달에 인터 배터리라는 또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2차 전지라는 그런 섹터 자체가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 배터리에서 이제 공개가 될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곳들 중에서 탑픽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투자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또는 댓글 통해서 링크 넘어오시면 되니까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분석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를 보면요. 현대차, 기아가 삼성과 손을 잡고 로봇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경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같이 배터리 회동했었거든요. 5년 만에 진일보한 그런 이제 회동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 초부터 이 AI가 굉장히 또 시장에서 화두였고 AI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로봇이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날아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1시간 정도 이제 가동되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내러티브가 이제 옮겨 붙게 되면서 기존에는 2차 전지 배터리 하면은 전기차만 떠올렸다면은 ESS 이제 로봇까지 이렇게 이슈가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번에 인터 배터리 쪽에 현대차, 기아의 서비스 로봇 다리와 모베드가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삼성 SDI 전시관에서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연 로봇에 탑재된 배터리 또한 역시나 삼성 SDI의 기술력으로 만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도 계속 이제 인터 배터리에 대한 이 행사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것 같고요. 이번 인터 배터리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약 3일간 코엑스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요, 역대 가장 많은 해외 기업과 기관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제 2기 들어서 IRA 그 법안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인터 배터리에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투자청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한미 배터리 간 협력 역시도 강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기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참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BYD와 EV 쪽에서 LFP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도 가지고 왔지만 인터 배터리 이 행사에서 올해는 키워드가 LFP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3위 기업부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3위 기업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가 될 차세대 배터리로는 46 시리즈가 가장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46 시리즈 배터리 전체 제품군을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뉴스 기사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특이해서 이 뉴스 기사를 스크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LG엔솔에서 국내 최초로 소금 배터리를 추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니 소금 배터리?
이 소금 배터리가 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해서 한번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즉 소듐 이온 배터리를 이 기사에서는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 배터리라고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듐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을 원재료로 사용한 배터리로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고요. 이 저온에서의 성능 저하가 심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가장 매력적인 점은 가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과 암염에서 매우 쉽게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산리튬과 비교했을 때 이 나트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을 들어본다면 에너지 밀도 자체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크게 낮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나 배터리 수명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기존에 상용화된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LFP 배터리와 성능 자체는 거진 이제 비슷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LFP 저가형 배터리의 선두주자는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미 중국의 CATL 같은 중국의 업체들은 이러한 이제 LFP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한 소듐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기술 경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ATL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차세대 배터리로 소듐이온 배터리를 선정하고 개발과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BYD 같은 경우에도 무려 1조 8천억 규모를 투자를 해서 대규모 소듐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에서는 이러한 소듐이온 배터리 개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좀 우려감이 있었던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이러한 또 소듐이온 배터리를 선보이게 되면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최근에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고 또 파일럿 라인 구축에도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 거의 1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장주인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들 앞으로 향후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동향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 배터리 전문 업체다 이런 이제 기업 정보들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기업 정보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 리비안의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 계약하는 것을 이제 체결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2%에서 거의 뭐 3% 가까이 지수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최근 좀 반등을 주다가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인터 배터리 또 3월 초 이슈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금 주가가 반등으로 전환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2월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세로 가다가 금요일장에 좀 대폭 좀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 전망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투자용으로 접근한다 한다면은 단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글로벌 1위 기업이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위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2위 기업은 LNF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올 인터 배터리에서 키워드 LFP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LNF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중국에 비해서 늦게 진입을 한 편이에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위주로, 그러니까 하이엔드 배터리 위주로 개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부터 대거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이런 이제 LFP 양극재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됐고요. LNF 역시도 2022년도 4분기부터 이런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에 착수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고객들이 계속해서 그 전기차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모델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에다가 그 IRA 규제로 인해서 중국산 LFP 양극재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소재를 개발하게 되면 반사이익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향후에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역시도 지금 이런 이제 LFP 양극재와 더불어서 NCM 지금 양극재 투트랙 지금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는 LNF의 독자적인 LFP 공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대구구지 3공장 내에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 구축을 지금 완료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2026년도경에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올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좀 미뤄진 부분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IRA 법안 발효에 따른 공급망 현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2027년도경에는 이제 하반기 북미 최초로 LFP 양극재 생산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금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의 중저가 전기차나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공략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 지금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고압축 밀도 LFP 역시도 내년 말쯤에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생산은 완료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충전 속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외의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제품을 상용화하는 선도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 쪽에서 지난해 인베스터데이에서 중장기 사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는 이제 2029년도까지 추가 매출 3조 5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9년도니까 아직 까마득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캐즘 시기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그렇게 막 전기차 시장이 확 이렇게 화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업계에서 대부분 지금 예상하는 시기가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이때부터는 다시금 전기차 또 호황기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LNF 쪽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어차피 그 신규 2170 배터리나 그런 4680 배터리, 이런 원통형 배터리용 물량 공급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양극재 출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는 2%지만 이제 내년에는 4%, 2027년도에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또 글로벌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어서 LNF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캐즘 바닥 통과함과 동시에 LNF도 역시나 주가상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한 번만 좀 체크 도와드릴게요. LNF 주식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이제 소재 만드는 기업이고요. 2차전지 양극 활물질을 이제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라는 내용과 함께 테슬라향 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LNF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물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 순매수세가 근래 들어서 쭉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근래 들어서 장대 양봉이 이제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경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캔들도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 지금 이제 지지 구간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수렴이평선 구간이거든요. 수렴이평선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방향성이 이제 상방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닥 찍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부터 당장 뭐 모아간다 하신다면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시기에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향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2위 기업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텔레그램 입장 안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넘어오셔서 주식 투자 관련된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위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양극재, 음극재 관련한 신기술을 선보인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보였거든요. 일단 이 포스코 그룹의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해내는 유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원료부터 소재 생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배터리 풀 밸류 체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들 인터배터리 쪽에서 소개를 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 이런 이제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쪽에서 거의 다 해먹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보다 생산 환경도 좀 많이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산 음극재와 비용 경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서 이 음극재 공장 가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음극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음극재 사업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국산 음극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막 요소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본에서 막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국산화 막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급망 위기가 초래했을 때 대응하기가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극재 사업은 계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또 중국산 흑연을 배제하는 외국 우려기업 규정 IRA 그 법안 중에 있거든요. 이 규정이 지금 2026년도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극재 쪽에서는 중국산 사재기 수요도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판매량이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단 7억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부진 영향이 너무나 커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철회를 하거나 비주력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함으로써 이 업황 회복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의 경우에는 2028년도 양산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국내외 3개 이상의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 건식 전극용 양극재와 리튬 메탈 음극재 역시도 2028년도 양산을 위해서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제품을 찾아보니까 하이니켈 양극재, 또 단결정 양극재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향후도 미래의 배터리 산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 건식 전극용 양극재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지금 인터배터리 쪽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오는 이제 5월달 캐나다 양극재 공장이 곧 이제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캐나다 그 양극재 공장 자체가 그 미국의 완성차 업체 그 GM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한 그런 공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준공이 되긴 하지만 여러 또 인증을 또 거치고 그러면 결국에 또 6개월 또 1년 정도는 또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사가 미국의 완성차 업체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도 좀 약간은 좀 예외를 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분석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LNF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음극재 공급망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1위 기업으로 꼽은 이유는 바로 일별 순매수 상세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 최근에 순매수가 계속 붙어주고 있더라고요. 보험,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간헐적으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에서 이제 역시나 수렴 이평선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지지 구간이 명확한 편이잖아요. 12만 원 구간선 깨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지금 전기차 이제 기업들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이제 회복기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주가상으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시점 지금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제 기업들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옥석가리기 하시면서 종목들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종목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인터배터리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내에서도 이제 향후 좀 기술력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봐드렸으니까 투자하셨을 때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